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변화된 저의 모습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담아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After Study에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스펙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스펙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스펙의 성격을 보면, 예를 들면 영어 시험이다. 그러면 그 영어 시험의 성격을 통해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어를 잘하는지를 와닿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제가 오늘 영어를 잘하게 됐을 때에는 단순히 영어 단어나 문법 지식을 많이 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제가 실생활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되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영어를 가르치거나 영어 회화 모임을 하면서도 영어를 암기하고 분석하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자연스럽게 그냥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오픽이라는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오픽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이 오픽이란 시험은 대한민국의 공인영어 시험 가운데 특별히 스피킹 시험을 체크하는 양대 산맥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가 토익 스피킹, 토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가 오픽입니다. 최근에는 취직을 준비할 때 단순히 과거처럼 토익을 준비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스피킹 시험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많은 회사들이 이 토익보다는 스피킹 시험들을 취직 요건으로 보는 것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는 게요. 사실 회사의 인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토익 점수가 높은 것과 스피킹 시험을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외국인들과 말하고 소통하고 메일도 주고받고 이런 실질적인 능력이 입증되는 시험을 선택하는 게 훨씬 회사 입장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저희 모두가 알고 있지만 토익을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실제로 잘 쓰느냐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오픽이나 토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픽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오픽을 입사 기준으로 책정한 회사도 1,7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오픽 시험을 굉장히 잘 봤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겠죠. 제가 이 토스와 오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굳이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면 토스는 좀 더 시험의 템플릿이 명확한 편이고요. 오픽은 약간 더 유창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해요. 물론 둘 다 유창하면 시험을 잘 봅니다. 그런데 토스는 제가 모의고사를 실제로 쳐보니까 조금 더 미리 준비도 해야 할 것 같고 또 문제에 답변하는 시간도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오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질문별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덜 하고요. 대신 반대로 오픽이 시간적인 압박이 적은 대신에 내가 뭔가 암기하거나 미리 연습하고 입력되어서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오픽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오픽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열심히 답변을 했는데 대거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유로 설명되는 게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준비되고 암기된 답변을 기계적으로 답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실제 답변은 아니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오픽 시험을 보는데 사람들 인생이나 스테이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년 시절의 집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전국 각지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내가 어렸을 때 정원이 있는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었는데 2층과 옥상이 있었고 굴뚝이 있어서 외관상으로 진짜 멋있는 집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친구들과 고기도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답변을 거의 똑같이 한 사람이 전국에 속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변이 돌고 도는 거겠죠. 실제로 우리가 현대에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2층의 옥상에 굴뚝까지 딸린 집에서 사는 일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획일화된 답변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오픽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 내가 오픽 시험에서 어려운 주제로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대요. 아, 내가 잘 모르는 주제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자연스럽게 내가 그 주제에 대해 느끼는 느낌을 서술하는 게 낫지,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전문 지식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암기되고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게 역효과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두 가지 영상의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Well, I think actually I experienced environmental campaign when I was young in elementary school, but I have no idea about that. So if I get a chance, I want to study about that deeply. And I really respect all conservationists because, they pursue like noble things. So our world really need them, right? I think we should reduce the usage of disposable things because disposable cause pollution problem. For example, if we use plastic straw, that can make not only air pollution but also soil contamination. So to conserve our nature, we would better use reusable product, and we also have to do campaign against disposables. 자, 두 가지 영상을 보셨는데 누가 영어를 더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잘했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지만 적어도 오픽은 두 번째 사례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알맹이는 첫 번째 영상이 더 많았어요. 두 번째 영상은 그냥 나 잘 모른다. 근데 옛날에 환경에 관련된 경험이 있기는 한데 환경보호가들 참 멋있다. 우리 세계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니까 첫 번째 것처럼 재활용품이라든지 일회용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이런 답변보다는 훨씬 알맹이가 없는 건 사실이죠. 근데 사실은 오픽은 두 번째 영상을 더욱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볼 때는 그냥 외국인 친구들과 환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오픽은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픽이 나의 영어를 그동안 연마해왔던 실력을 더 정확히 평가해 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픽 시험을 받고 바로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픽 공부를 막 하지도 않았어요. 평소에 그냥 영어 회화 연습했던 거 계속 해왔고 외국인들과 전화로 미리 대화하면서 통화하고 미리 연습해서 영어에 익숙해졌던 정도? 그 정도가 다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 오픽 시험을 치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예전에 한국에서 문법이나 단어 지식 또는 독해를 좀 할 줄 아는 그냥 수능 시험을 잘 본 영어 공부생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영어를 정말 그 자체로 즐길 줄 아는 영어 실력자가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거죠. 만약 예전에 저의 모습이었다면 제가 예를 들어 취직을 하기 위해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 토익 점수를 얻기 위해 몇 달을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취직을 위해서 영어 스펙을 준비한다면서 오픽을 공부하면 저는 사실 딱히 준비 없이 원래 실력대로 말해도 최고 등급을 받고 취직에 있어 영어 걱정은 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영어 시험을 위한 공부, 영어 성적을 내기 위한 공부보다는 영어를 잘하기 위한, 영어 자체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왜? 그래야 우리가 영어를 실제 실생활에서 쓸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면은 영어 성적도 잘 나오더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 중에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살았었던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토익이나 토플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도 고득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영어 성적을 얻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방향으로 영어를 계속 공부하고 가르치고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제 영어 실력의 향상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스펙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